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만납니다. 운영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운영이라는 궁녀와 김진사라는 선비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비극적인 결말을 갖고 있는 소설입니다. 본문에 앞서 전체 줄거리를 보도록 할게요. 소설 초입에 유영이라는 젊은이가 등장하는데 이 친구가 수성궁 터에서 산책을 나가는데 이 수성궁은 안평대군이 실제 살았던 집이에요. 안평대군이 누굽니까? 세종의 여러 아들 중에 학문이 가장 높았다고도 하고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다고도 하고 또 실제 여러 신하들을 만나고 리더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했을 거고요. 근데 누구 손에? 바로 위의 형님인 수양대군 손에 죽게 되는 인물이죠. 한때 잘 나갔지만 이제 폐허가 된 그 장소에 이 유영이 왔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가 술 한잔 하고 자다가 이제 깨었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자다가 꿈을 꾸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자다가 깼다고 이렇게 소설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남녀 김진사와 운영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궁녀 운영이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안평대군의 여자고, 또 이제 궁녀 운영이 사랑했던 남자는 김진사. 이제 안평대군 정도 되면은 식객이 많은데 글 좀 하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집에 불러들여서 먹을 것도 좀 제공하고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좀 자기 권위도 세우는 저희 안평대군의 식객 중에 이제 김진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젊은 나이인데 아주 글재주가 좋아서 이 안평대군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의심을 받게 되는데 이 운영도 마찬가지. 다른 여자를 그 입은 글에서 그런 수상한 냄새가 나는 거죠. 여자를 생각하는. 근데 그 여자가 혹시 궁안의 여자가 아닐까 그런 의심이에요. 근데 의심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운영과 김진사가 금지된 사랑에 빠졌다. 왜? 이 궁녀는 한 남자의 여자죠. 궁녀가 암만 많아도 한 남자의 여자인데 지금 낯선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고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실제 궁까지 넘어가서 당까지 넘어가서 이제 사랑을 이루는데요. 그 과정에 김진사의 종이 도움을 주었다가 마지막에 보물을 가로챌 욕심에 이런저런 얘기를 퍼뜨려서 그 이야기를 김진사가 듣게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자기 여자가 낯선 남자를 만났다. 자, 그 궁녀 10명을 다 모아놓고 취재를 하는데 그 궁녀들이 또 하나같이 이 운영의 편을 들어줍니다.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보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오히려 많은데 이 소설에서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이 운영 입장에서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밀려서 또 다른 궁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요. 또 남자 김진사가 따라 죽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아내 이야기고
또 바깥에 그 이야기를 이제 유영이 다 들었습니다. 그 두 사람과 빠이빠이 헤어지고 자다가 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거 꿈이 아닌가? 근데 그 옆에 뭐가 있더라? 책자가 김진사가 이렇게 열심히 적었던 우리 이야기를 후세 사람들에게 좀 전해달라. 그래서 적어둔 거예요. 그럼 그 책자가 남아 있으니까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인가?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책자, 여기서 책자는 그러면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정도. 그리고 여기 꿈이 아니란 말인가? 여기에 이제 현실감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 이런 소설을 이제 몽유록 소설이라고 또 하는데요. 그 한문 구조, 꿈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가 이제 한문 구조고, 우리가 아는 소설 중에 구몽이 익숙할 겁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구몽은 양소유와 성진, 천상과 지상이 동일한 인물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바깥의 인물은 유영, 그리고 안속의 주인공은 김진사와 운영, 서로 다른 인물. 요 점이 하나 다르고, 또 그 구몽은 이 지상의 시간이 이제 꿈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꿈인지 현실인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몽유록 소설 중에서도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운영전을 달리 수성궁 몽유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수성궁은 그 궁녀들이 사는 곳이고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곳이에요. 사랑을 그 한 명의 죽음 말고는 또 그 죽은이 또 자기를 또 계속 쳐다보는 것도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랑을 할 수 없는 여기 아주 폐쇄적인 공간이다. 자, 이 작품의 특히 시점이 다른 작품하고 좀 구별되어 보이는데,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제 액자 소설이라고 그랬고, 액자식 구성. 바깥 이야기는 유영이 나누는 부분이에요. 유영이. 안의 이야기는 김진사와 운영이 나누는 부분인데, 자, 바깥의 이야기는 고전 소설 일반의 시점이라 할 수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쓰이고 있고, 안의 이야기는 운영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운영이 죽고 나면 뭐 자기 얘기 못하니까 그때는 김진사가 받아서 지가 지에게 하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자, 기억해 두고요. 바로 이제 본문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해별로 있는 것도 특이하고,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옛집이다. 그리고 인왕산 밑에 자리 잡고 있고, 둘째 단락 사직은, 자, 그 주변에 사직단이 있었는 모양인데,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요 종묘사직이란 말 자주 들었을 거예요. 사자는 토지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의미고, 직자는 곡식신에게 제사 지낸다는 의미.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가물거나 하면 이 임금이 사직단을 찾아서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종묘도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종묘는 임금이나 역대 임금이나 그 왕비들 위패를 모셔둔 곳. 그 종묘 사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왕실과 나라다, 조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성동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서 구름과 안개는 밑줄 그은 거 위주로 볼게요. 빛이 빛으로 쌓여 아침 저녁으로 모습을 드러내니 진실로 절승에
경지였다. 아주 아름다운 이 빛이 빛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푸른 빛이 도는 거 절경이라 하기도 하죠. 아름다운 지경 또 아름다운 경치. 실제 옛 사진이 있습니다. 어렵게 구한 건 아니고 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정선, 진경산수가 그렸던 정선이 그렸던 수성동을 배경으로 그린 겁니다. 이제 수성동이라는 작품이고 이 다리를 좀 봐주세요. 다리. 이 다리 그림 속의 다리가 서울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 2000년대 초만 해도 자, 수성동이 이렇게 바뀐 거죠. 이 연립주택들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 있는데 요 다리가 그 그림 속에 나왔던 다리 기린교라는 거예요. 기린교. 이걸 이제 뒤늦게 알고 이 아름다운 곳을 좀 보존해야 되지 않느냐. 자, 이런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서 오른쪽처럼 바뀐 겁니다. 그 옛날의 모습을 찾은 거죠. 여기에 돈 쓰는 거는 크게 아깝지는 않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또 대신 여기 이사 떠나가는 사람 보상은 아마 또 충실하게 해 주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수성궁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그림 한 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서울에 이렇게 모습이 바뀐 거예요. 자, 이에 유형이 등장하는데, 자, 이 친구는 글 좀 읽었지만 아직 직장을 좀 잡지 못한 것 같아요. 의상이 남루하고 용모도 못 미쳐. 또 그 다음 줄 보면 몸종도 없고 또 함께 갈 벗도 없다. 자, 수성궁에 산책 그 소풍 가는데 친구도 없고 그 몸소 술병을 차고 홀로 궁문으로 들어가는데 구경 온 자들이 서로 돌아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생은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르다가 이내 후원으로 들어간다. 이 유생이 어떻습니까? 입을 옷도 마땅치 않고 가난하고 또 많이 수줍어하죠. 좀 내성적인 그런 성격. 운영전에 작가가 안 밝혀져 있는데 쌤 생각에는 얼핏 류영이라는 인물의 혹시 작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되게 또 이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 또 위대한 작가들이 많이 탄생하고요.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단락 이 전란을 각 겪었다 했는데 이때 전란은 임진왜란을 얘기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자, 이 친구가 또 자기 또 멋에 겨워서 소동파의 식구를 읊조리기도 하고 송나라 시인인가요? 적벽부를 썼던 시인. 우리나라에 아주 인기가 많은 시인입니다. 그 여산이라는 시의 한 구절을 따온 것이고 그 다음 술병을 풀어 다 마시고는 취하여 바위가에 돌을 베고 눕는다. 잠시 후 술이 깨어. 자, 술이 깼다고 했죠. 자고 있는 꿈속이 아니고 거기 누군가 한 소년이 절세 아름다운 미인과 마주 앉아 있다. 자, 소년과 그 미인을 보게 된 겁니다. 누구죠? 운영가 김진사. 그리고 이 친구들은 귀신인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귀신이라고 이렇게 류영이
바로 이렇게 알아챈 건 아닙니다. 저 스물 안팎의 청춘이 류영과 이 김진사가 서로 인사를 하는데 소년은 미소 지으며 김진사가 대답한다. 옛사람이 말한 경계약구란 말은 바야흐로 우리를 두고 한 말이지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자, 경계약구, 수레 나란히 타고 가다가 서로 뚜껑 열고 휘장 걷고 구면인 것처럼, 자, 얼굴 가까이 해서 이미 오랫동안 봐온 것처럼 서로 정답게 마주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처음 봤는데. 여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처음 봤는데 왠지 친밀하다. 처음 봤는데도 친밀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솥발처럼 나란히 앉아. 이 세 명이죠. 이 뭐 가마솥, 이 발, 이렇게 나란히 세 명이 앉아서 이제 이바구를 했다. 그 밑에 줄 미인이 운영이겠지. 그 아이에게 말한다. 오늘 저녁은 우연히 고인을 만나고 옛사람을 만나고 또 기약지 아니한 반가운 손님을 만났구나. 이때 이 반가운 손님은 류영을 얘기하겠네요. 류영. 그리고 시를 한 수 하는데, 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 운영전에 한시가 아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글쓴이가 시 쓰는 걸 즐겨 한 분인 것 같아요. 또 시가 다 수준이 있는데. 자, 이거 짚고 갑시다. 자, 이렇게 중간에 시가 들어오면서 얻게 되는 효가 산문의 단조로움, 저 길게 느려 쓰다가 짧게 운문이 들어오면 또 눈에 시각적으로 보기도 좋고 단조로움을 피하게 되는 인물의 능력이나 교양을, 그렇죠? 이 아무나 한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수준이 드러날 겁니다. 그 4번의 경우는 좀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주제나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되거나 그걸 또 암시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이 글의 주제는 조금 더 읽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1번을 비워두었는데, 이 시를 통해서 어떤 느낌? 조금 더 정서적인 느낌이 강화되는 것 같죠. 다른 글에 비해서. 그 시를 통해서 정서적인 면이 분위기가 고조되고, 또 이렇게 말을 골라서 짧게 이렇게 전하는 거니까 내면 심리를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의 경우 이렇다는 거죠. 실제 시 내용 봐도 끝에 보면 지난 일이 허물어져 티끌이 되어도, 지난 일이 이제 먼지가 되었어. 그만큼 시간이 이제 경과했다는 얘기고, 지금 부질없이 눈물로 수건을 적시게 하는구나. 자, 옛 생각하니까 벌써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한다. 자, 류생은 이상이 여겨 일어나 절하며, 절까지 또, 내 비록 금수지장은 아니지만, 자, 내 비단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뭐 이런 표현이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갑자기 비단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너 노래가 격조가 맑고 뛰어나나 시상이 슬프니 매우 개의합니다. 매우 이상합니다. 왜 그렇게 슬프냐? 그리고 이제 그 슬픈 사연을 듣게 되겠죠.
이제 바로 이제 얘기를 본인부터 먼저 얘기하고 이제 상대방 얘기 듣고 이런 식으로 가네. 류영은 먼저 자기의 성명을 말하고 강요한다. 그 사연을, 두 사람의 사연을 듣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김진사가 나는 성은 김이요 모두 김진사라고 부른다. 기상이 호엽하여 그 씩씩하고 의여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여심이 있고 호탕한 마음, 넓고 큰 마음, 능히 억누르지 못하였고 또한 여인 때문에 부모의 유체를 받들고서, 이때 부모의 유체는 부모가 물려준 몸, 부모가 그 우리가 이제 효의 시작은 부모가 물려준 몸을 잘 간수하는 것. 자, 이런 얘기 들었죠? 근데 이 친구는 불효자예요. 왜? 자살을 했으니까. 부모가 물려준 그 몸을 잘 간수를 못했죠. 훼손을 해서. 그런 이제 불효자식이 돼요. 억지로 이름을 알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김아무개다 하지 않고 그냥 김진사라고 이렇게. 옆에 친구는 또 이름을 다 운영이라고 밝혀주네. 안평대군의 궁녀였습니다. 자, 유영이 안평대군의 성시의 일, 그 잘 나갈 때 일이며 진사가 상심하는 까닭을 자세히 들을 수 없겠느냐. 그래서 진사는 이제 운영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성상이 여러 번 바뀌고, 성상은 한 해 동안의 세월, 한 해 동안의 세월, 그 여러 수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월이 이 해와 달 1월도 이제 세월로 보면 되겠네. 자, 세월이 오래 지나갔지만 그래도 옛 기억이 난다. 너무 이렇게 강한 사랑을 해서 강렬한 그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오니, 이때 저는 운영입니다. 운영. 난구님이 김진사가 옆에 있다가 빠지는 것이 있거든 덧붙여 주옵소서. 그럼 요 밑에 5회부터는 누가? 운영이. 운영이 바로 1차 서술자가 되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안평대군이 세종 아들 중에 뛰어났다. 그 집이 수성궁이다. 학업도 열심히 하고 독서도 하고 그리고 또 필법 붓글씨 쓰는 거, 일국에 이름이 났다. 실제 안평대군 글씨 쓴 거는 실시간 그 검색어 넣으면 바로 떠요. 안평대군의 글씨 이렇게 치면은 한석봉과 함께 최고 명필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자, 이 안평대군이 그 수성궁 그 위에 또 따로 집을 하나 지어서 그 당명, 그 당호라 그러죠. 당호, 집 이름을 비해당이라 했다. 비해당. 이 비해당 글자를 보니까 안일 비자 게으를 했자인데, 게으르지 않겠다, 뭐 부지런히 살려는 뜻인갑다, 이렇게 얼핏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뜻은 여기 딴 데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세종이 불러서, 아버지가 이제 안평 불러서
너희 형이 또 뭐 약해 보이고 있지만 형님한테 그 왕에게 잘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면서 비해를라는 이름을 선물을 준 거죠. 또 그걸 또 안평대군은 거절하지 않고 자기 집 이름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비해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을리하지 않고 임금을 섬긴다는 그 비해당이에요. 나는 딴 마음 없다. 다른 권력이 욕심 없다. 그냥 지금 임금, 문종 형님, 또 나중에는 단종 조카, 그 왕을 그냥 도와서 내 할 일 하는 거, 다른 욕심 전혀 없다. 이렇게 써붙인 거죠. 뭐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도. 근데 수양대군이 보기에는 그건 진심이 아니다고 본 것 같아. 수양대군이 제일 먼저 제거한 것이 안평대군이기도 합니다. 그 김종서 항보인 그리고 안평대군. 자, 그러면 그 안평대군 그 가계를 잠깐만 더 볼까요?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종대왕 한글 창제하시고 훌륭하신데 또 아이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18남 4녀. 그 중에 큰아들이 문종이고, 그리고 그 호랑이 같은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수양대군, 안평대군, 금성대군 대표적인 친구들인데, 이 수양대군이 그냥 야인으로 있는 걸 참지 못하고 들고 일었습니다. 결정적인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 한명회죠. 영화 중에 간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때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재미도 있습니다. 안평대군은 이제 형에게 죽음을 당하지만 이분 얘기할 때 몽유도원도 그림 많이 얘기하죠. 이분이 그린 게 아니고 안평대군이 꿈을 꿨는데 그 복숭아 정원을 거니는 그 자기를 따르는 뭐 신숙주, 성상문, 김종서 이런 사람들 데리고 이제 그 복숭아 밭을 거니는데 그 꿈을 안견에게 그리라고 이렇게 꿈 얘기해주고, 자 그래서 나온 그림이 몽유도원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지금 불행히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 모 대학에 이제 보관 중이고 일본 국보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도 않는, 자 안타깝죠. 그때 등장했던 신숙주는 또 수양대군 쪽으로 배를 갈아탄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 세조가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예종, 그리고 예종이 또 일찍 바로 죽고 성종이 또 세종 다음에 또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치세를 이루시고 그 뒤에 또 연산군이 나오죠. 자, 참고로 보면 되고, 또 교양으로 또 알고 있죠. 자, 조금만 더 합시다. 하늘이 안평대군 말입니다. 제주를 내리심에 있어서 자 궁녀들 모아놓고 남자에게 풍부하게 하고 여자에게 적게 하였으랴. 이 발언은 훌륭하죠. 쌤은 얼핏 허균도 생각이 나는데 이 제주를 양반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그 유제론인가요? 운영전의 작가가 불분명한데 허균? 내가 근거 없이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지금 세상에 문장으로 자처한 사람이 많지만 능히 다 상대할 수 없고 아직 특출한 사람이 없으니 너희들도 또한 힘써 공부해라. 남녀 평등을 얘기하고 또 여성 교육을 얘기하고 있죠. 그 상당히 좀 진일보한 진보적인 그런 발언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문장은 또 이상해.
대군께서는 궁녀 중에 나이가 어리고 얼굴이 아름다운 10명을 골라서 가르쳤습니다. 자, 뭐 평등하게 하지 않고 또 예쁜 사람 골라서 혜택을 주는. 그리고 그 밑에도 봅시다. 대군은 10명의 시녀를 심히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겼으나 항상 국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말도 절대로 금하였습니다. 말할 자유가 있는데 막았어요. 또 국문 밖을 나가면 그 죄는 죽음이 마땅하고 국문 밖 사람이 국민의 이름만 알아도 역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건 폭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유도 주지 않고 출입의 자유도 주지 않고. 붉은 글씨 읽어볼까? 여자의 활동과 자유를 강하게 억압하는, 제한하는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모습,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실제 안평대군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건 소설이니까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좀 더 공부해 봐야 되고 또 알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할 겁니다. 한 3차시 정도 나눠서 할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했습니다.